안녕하십니까. 아디오 개묘년을 앞두고 특히 이번 주 연말까지 정치권에서는 정말 숨막히는 한 주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 중에서도 오늘 이제 내년 총선 승리라는 아주 대명제를 안고 큰 숙제를 안고 우려 반 기대 반 속에 한동훈 비대위가 닻을 올려서 출범을 하게 되는 날입니다. 출범을 하고 수락을 하고 비대위원장 수락을 하고 출범을 하는데 당장에 내일 이준석의 탈당이 있습니다. 27일 날 그동안에 패스트트랙에 올려진 김건희 여사의 특검, 대장동 50억 클럽 특검, 쌍특검에 지금 내일 국회 상정이 되면은 여소야대 전국에서 통과가 될 것으로 봅니다.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어떻게 대처를 할 것인가? 이미 답은 나와 있습니다. 이것은 총선용의 악법이다. 총선에 쓰기 위한 악법이다. 여기 이제 답이 나와오고 있습니다. 총체적으로 거부권 행사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다. 우선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다음에 이제 29일 날은 비대위 구성원들을 갖다가 어떻게 꾸려졌는지 발표를 하게 됩니다. 그럼 이제 10년 초에 2024년도 1월 1일 날 현충을 참배를 시작으로 한동훈의 정치가 시작이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많은 분들께서 기대 반, 또 우려 반, 잘 돼야 되는데 정말로 잘 될 것인가? 제발 잘 됐으면 좋겠다. 막 새벽부터 스님 제발 잘 되게끔 좀 빌어주십시오. 열심히 빌고 있습니다. 네. 왜냐? 이 정부가 성공하는 정부가 돼야 국민들이 안정이 되고 일상을 잘 준비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그동안에 많은 시련을 겪어왔고 또 문재인 정부 5년을 거쳐오면서 상당히 국민들이 힘들었는데 정말 이제 윤석열 정부 들어와서 참 그 비상식을 상식으로 불공정을 공정으로 이렇게 되돌릴 수 있는 그런 정부가 되었으면 하는 염원을 담는 국민들이 너무나 많다는 사실입니다. 자, 우려 반 기대 반 한동훈 비대위가 출범을 하는데 당장에 내일 이준석 전 대표 탈당이 있습니다. 이건 신경 안 써도 되겠습니다. 만나자 들어왔나 나가거라 들어왔나 같이 하자 그럴 이유도 없고 오히려 들어옴으로 해서 집도키를 놓치는 현상이 바로 벌어질 것이다. 차라리 탈당을 하면 그냥 보는 듯 마는 듯 그래 탈당해 뭐 당신이 좋아도 탈당한다는데 뭐라고 얘기하겠어. 잘해보시오. 이런 정도로 가볍게 가면 되겠습니다. 김건희 특검, 김건희 여사의 특검 2009년부터 2012년도 그 사이에 도이치모터스 권오수 회장인가요? 그 양반도 사실은 기소가 돼가지고 무죄 판결을 받은 사건이라고 합니다. 그동안에 2009년, 2012년에 이명박 정부를 거쳐서 박근혜 정부를 거쳐서 문재인 정부의 검찰이 2년 동안 탈탈 다 털었던 사건에 대해서 기소조차도 하지 못한 그러한 사건이다. 그러니까 결국은 이것은 총선에 써먹기 위한 악법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거 받을 수가 없다. 거부권이 불가피하다. 이런 내용이에요. 그렇다고 보면 이제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그 부분에 대해서 2009년, 2012년부터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이 어떻게 흘러왔고 조사는 어떻게 이루어졌고 현재 지금 더불어민주당에서 특검을 요구하는 사항이 여기까지 왔다. 적나하게 국민들이 알아먹을 수 있게. 네, 그건 아니다. 이미 이게 도이치모터스 회장도 기소가 돼서 무죄 판결을 받은 사건입니다. 기소조차도 문재인 정부 검찰에서 할 수 없을 정도 그러한 약한, 또 이것은 권력형 비리도 아니다. 왜? 윤석열 대통령이 2012년도 3월 달에 결혼을 했잖아요. 그 전의 일이에요. 그러니까 뭐 권력형, 윤석열 대통령이 입김이 작용을 해서, 검사 시절에 입김이 작용해서 여태까지 뭐 도이치모터스 그 주가 조작에 대해서, 조작이라고 하면 거기에 대해서 조사를 하지 못했다. 이런 것은 말이 안 되는 얘기예요. 이런 모든 것을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게끔 이제 홍보라인을 잘 작동을 시켜서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 만약에 그렇게 되면 한동훈 비대위도 똑같네. 그 밥에 그 나물이고 완전히 수직적이네. 윤석열 대통령 아바타 맞네. 이러한 평가가 내려진다고 보면 총선이 상당히 흔들릴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김건희 여사 특검은 어떻게 시작이 돼서 여기까지 왔고 지금 현재 더불어민주당에서 부단하게 총선용으로 써먹기 위해서 한 것이 사실이다라는 내용을 국민들이 알아먹기 쉽게끔, 공감할 수 있게끔, 납득할 수 있게끔 설명을 잘 해야 한다. 이것이 관건이다. 그렇게 되면 풀어져나갑니다. 그 다음에 이제 29일 날은 비대위원들, 한동훈 비대위원장을 둘러싸고 있는 비대위원들을 구성이 어떻게 될 것인가. 여기서부터가 아마 거의 성패가, 구성원들을 보면 야, 참 대단하다. 이런 소리가 바로 나올 수 있는 그러한 비대위원들이 꾸려져야 된다. 시작이 반입니다. 시작이 반이다. 그래서 그런 비대위원들만 봐도 한동훈의 앞으로 정치, 내년 총선의 승리 예상 이런 것들이 상당히 많이 국민들 마음속에 다가갈 수가 있어야만 되고 그럴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스님은 거의 확신을 합니다. 왜냐? 이 사주 자체는 스님 잘 얘기를 했습니다. 옷이 같으면 신상관 생계 태왕 용인, 그래서 물이 용신이다. 금은 이신이고 물이 용신 때 토는 용신의 병이고 화는 구신이고 목은 병을 다스리는 약신이고 그래서 근수 모군의 발복한 사주다. 현재 대운은 경금 대운 희신운이고 희신운에 좋은 운에 묘목이 언제까지? 2월 4일 입춘 전까지 묘목이 갑니다. 내년 양력 2024년도 2월 4일까지 가는 거 묘목이. 이 좋은 운, 목이 약신인데 아주 강한 약신이 들어왔다. 이게 이제 2월 4일 입춘이 되면은 간목으로, 어차피 목이에요. 간목으로 가게 된다. 지금 현재는 갑자월이에요. 이게 또 나무고 이게 물입니다. 갑자월 28일부터 거기다가 28일날 경신입니다. 그래서 아무 문제 없이 출범을 하는데 아무 지장이 없다. 우려를 안 해도 스스로 한동훈 비대위원장 운을 볼 때 이러한 난제가 있음에도 이준석의 탈당이나 김건희 여사의 특검이나
또 비대위원이 구성이나 모든 것이 순조로울 것이다. 순조로운 항해가 시작이 될 것이다. 이렇게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운으로 볼 때. 내년 총선 1월달이 임목입니다. 2월달이. 여기서 이틀만 지나면 무토예요. 그 여기서 대운, 연운, 달운까지 전부 다 용신, 희신, 약신의 운으로 가기 때문에 내년 총선은 승리로 갈 수 있는 확률이 훨씬 높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지금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비대위원장과의 조합. 그동안에는 당과 대통령실과 당의 조합이 불안한 조합입니다. 배신, 행여나 배신, 믿을 수 없는 조합. 저 친구 또 자칫 잘못하면 배신하지 않을까. 그 신뢰가 없는 그런 조합이에요. 이제는 한동훈 비대위원장하고 윤석열 대통령은 눈만 이렇게 둘이 봐도 알았어. 사인이 통하는 그러한 완벽한 조합이다. 그래서 아바타라는 말 나올 수도 없고 오히려 대통령실에서 한동훈 비대위원장을 갖다가 설득을 하고 부탁을 하고 이렇게 좀 가자라고 물밑에도 조율을 하는 것이 더 많을 것이다. 왜?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실패는 윤석열 대통령의 실패예요. 안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성공하면 같이 서고 살면 같이 살고 죽으면 같이 죽는 정말로 불가결한 그러한 관계가 되어버렸다. 이제는 서로 믿고 갈 수밖에 없는 또 믿을 수 있는 그동안의 수많은 검사로서의 어떤 그런 참 끈끈한 어떤 그런 참 친인척보다 더 끈끈한 그러한 두 사람의 어떤 그 인간관계가 있었기 때문에 이제는 눈빛만 봐도 알 수 있는 그런 조합이다. 그런 조합이라고 하면 서로 믿고 의지하고 상의하고 타협해서 정말로 좋은 작품을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완벽한 조합이다. 아바타가 아니라 수집관계가 아니라 수평도 그런 좋은 수평이 정말로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치가 큰 그런 조합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다들 지금 우려하고 있습니다. 한동훈의 체제,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체제가 지금 난제다. 탈당 무시해도 됩니다. 그러든가 말든가. 특검은 정확하게 국민들한테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게끔 이것은 언제부터 어떻게 시작을 해서 어떤 절차를 거쳐서 현재까지 왔던 상황인데 과연 이 상황에 특검을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나 그런 상황도 아닐 뿐만 아니라 또 그동안의 이런 내력을 보면은 이것은 전혀 총선용에 쓰기 위한 악법이지 정상적인 특검 사항이 아니다라는 것을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게끔 홍보를 잘해야 한다. 그냥 뭉개고 갈 일은 아니에요. 이건 뭐 그럴 필요 없다. 뭐 그렇게 되면 국민들이 생각할 때 그렇잖아요. 왜 조국이는 그렇게 정말로 먼지 하나 없이 털대게 털고 이재명 수사는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데 김건희 특검은 왜 그러냐. 이 형평성에 맞지 않지 않느냐. 이건 이제 국민들을 호도를 하는 거예요. 그 건과 이 건은 정말로 다르다. 또 이 특검, 김건희 여사 특검은 이런 내용으로 흘러왔던 그런 사건이다. 그걸 좀 더 국민들이 공감대를 이룰 수 있게끔 홍보랑에서 설명을 잘 해야 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것은 뭐 조국이나 이재명 수사하고는 거기는 그렇게 털털 털고 정말로 면도날같이 하면서 왜 김건희 여사는 이렇게 방만 하고 책상 밑에서 집어넣고 있냐 이런 말이 나오지 않을 정도로 납득을 시켜야 한다는 얘기예요. 그거의 가장 큰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책무다.
여기서 그냥 둘이 뭉실 넘어가서는 안 돼요. 어차피 이것은 총선의 악법이라고 한다면 왜 악법인가에 대해서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게끔 그렇게 설득을 시켜야 한다. 지금도 악법인데 총선 후에 한다 그래도 그건 악법이 아니냐? 이렇게만 할 것이 아니라 정확하게 이 사건은 이렇게 흘러내려온 사건이고 국민 여러분 이렇게 해서 정말 잘 할 수 있는 이 문제가 크게 부각이 되지 않고 오히려 이렇게 되면 잘못하면은 더불어민주당이 이 특검 깜도 아닌데 특검을 가지고 총선에 이용하기 위해서 했구나라고 오히려 역풍이 불면 오히려 상당히 더 크게 역풍이 갈 수 있어요. 그럴 수 있는 두 분의 그런 운으로 보여요. 그러니까 일단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또 국민들이 이해할 수 있는 수준까지 설득을 해야 된다. 사실대로 거짓 하나도 없이 그런 얘기입니다. 자, 오늘은 우려 반 기대 반. 내년 총선 승리를 위해서 출범하는 한동훈호 무사히 항해를 마치고 성공리에 마치고 내년에 정말 따스한 봄이 찾아올 수 있겠는가 기대가 큽니다. 자, 성공을 위해서 내년 총선 승리를 위해서 총선 성공을 위해서 다 함께 열심히 용기를 북돋아 줘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만 마치겠습니다. 다음 시간은 좀 더 좋은 영상으로 여러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